자, 중국 증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고요. 오늘도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과 글로벌의 키워드 저는 딱 두 가지를 꼽겠는데 첫 번째가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회. 네. 저는 이렇게 꼽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코로나19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미국 측에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로 이제 방역 문제를 좀 많이 미국의 소홀함 때문에 이제 그렇죠. 국민이 이제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거의 발병 원인, 그다음 발병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타겟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예전에 계속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을 할 때마다 이제 트럼프가 많이 이용했던 게 약간 파시즘에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이제 리쇼어링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중국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부분으로 하면서 약간 지지율 상승까지도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몇 차례를 사실 당했기 때문에 이제 논점을 확실히 비껴갈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역 국면을 좀 재점화하려는 트럼프는 이렇게 하면 좀 움츠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인민대 스이농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제 아예 디커플링 신냉전도 언급이 될 정도로 중국이 예전처럼 좀 이렇게 포용하고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 거란 그런 좀 예측이 많죠. 실제로 외교부 부부장 려위청이 얼마 전에 이제 국제조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기네는 국제조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이제 수용할 의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중국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예 유죄의 추정 원칙 스타일로 해가지고 국제조사를 통해 이제 좀 증거를 확보하려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다. 이걸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의미가 사실 이제 이제 핀트 자체가 안 맞다. 너희가 지금 이 미국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분명히 어떤 여지나 기간이나 이렇게 좀 대비할 시간적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책임론의 핵심은 딱 그거라는 거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원인이다를 짚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이걸 피하는 건 아니고 원인은 규명할 수 없겠으나 문제가 커진 거는 미국의 방역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핀트가 엇갈리는 거고. 게다가 이제 가장 이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잘못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국의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아예 행정부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지지율도 말해주듯이 지금 거의 41%로 완전 계속 내리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재선 안 되라고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부, 트럼프를 위시한 행정부의 책임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우리는 이제 한 1년 넘게 작년까지 겪었었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중국의 대응책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역 부분을 자기네가 훼손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중국이 여타 모든 기반 여건이 아무 일도 없었으면 다행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루이싱 커피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금융 개방에 있어서 신뢰도를 이렇게 쌓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사건이 본인 자국의 기업들조차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제 무역 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의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은 솔직히 자기네의 핀트 부분을 정확히 이제 행정부로 꼬집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을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시장의 하락인데 그렇게 과거처럼 커질 가능성은 약간 좀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걸 다들 변수로 좀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스이농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디커플링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대놓고 지난달에 그런 리쇼어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철수하자 이런 부분.
근데 이 리쇼어링 부분은 뭐 트럼프가 언급해서 된 얘기가 아니라 실례로 우리나라도 어제 뭐 효성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번 위기 때 베트남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처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리쇼어링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사실 그 이 위기 때 전 그 세계의 모든 임원이래요. 그 지도자들이 네네. 네, 다 그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네. 희한하게도 이 G3 미국, 중국, 일본 요쪽에 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안 좋잖아요. 네네. 지금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회는 어떨까요? 양회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원래는 3월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5월 21일로 어쨌든 열리기로 했습니다. 양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내용 뭘로 보세요? 일단 2008년에도 한번 그 뭐 금융위기든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경기가 크게 흔들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경험을 했던 차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통적 인프라 구축, 그 뭐 건설,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소비를 좀 촉진시킬 때 감세 이런 부분 이제 뭐 재정 정책 부분이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 인프라하고 뉴 인프라 투자를 좀 강화할 것이라는 언급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뭐 뉴 인프라라고 하면 뭐 5G 시대에 맞춰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제반 여건, 그렇죠. 통신 이런 부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거는 5G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조 쪽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감세나 이런 좀 재정 정책 언급이 좀 크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진작이 굉장히 좀 강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양회가 다시 열렸다. 네.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양회에서 뭐 큰 흐름은 어차피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양회에서 이번에 그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붐을 좀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안 그래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성장의 정체가. 네. 여기서 이번에 뭐 내수를 강화한다, 인프라를 우리가 또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인한 어떤 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수 이쪽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앵커님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세계가 다 경기 침체, 뭐 코로나에 빠져 있을 때 여기는 네네. 이미 회복세에 들어갔고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다 계속 썼었고 이번 달에조차도 1,000억 위안 이상 또 이렇게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결론은 그러니까 양적 완화 계속하고 이제 뭐 계속 이런 뭐 감세나 이런 부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결론은 나중에는 펀더멘탈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수 관련 산업을 굉장히 좀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프라 관련된 건축기계, 자재, 건설 이런 부분 해당 산업도 이제 굉장히 좀 수혜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소비 회복 관련해서는 식음료나 그러니까요. 이제 좀 레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소비 진작 정책에 이제 좀 많이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식음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양회가 진행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산업과 이게 종목을 좀 꼽아보자면 어떨까요? 그 종목은 뭐 계속 앵커님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한 2개 다시 되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두 개 정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작년 언제죠? 10월 정도에 3일중공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두산 밥캣이랑 좀 비유를 하면서 결론은 굴삭기, 기중기 뭐 이런 부분 계속 뭐 해야 되잖아요. 레미콘 뭐 쌓고 올리고 하려면. 인프라를 하든 뭘 하든 뭐 파긴 파고 짓긴 지어야죠. 네. 그렇죠. 그 1등 기업으로 작년에 소개를 했는데 그때가 10월이니까 네, 한 16위안 정도인데 지금 20위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 지금 양회 발표 이후에 또 계속 좀 오버슈팅할 개연성이 좀 커요.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이게 3월 달 저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왜 중국이 이제 좀 경기가 풀리고 좀 술자리 많아지고 뭐 돼지고기 하는데 중국 사람이 또 1등하는 좀 안 좋은 우리가 랭킹 예전에 하면서
치아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치아가 안 좋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썩은이도 뭐도 뭐 제일 많은 지금 이제 통계를 낼 수 있는 이제 약간 이제 G20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근데 네. 여기가 사실 치과 치료 받으려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지껏 좀 못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그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성장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통책 의료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네. 우리 그때 왜 임플란트 얘기하면서 좀 얘기 많이 했어요. 임플란트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식음료 소비재가 이제 가면 사실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청결 문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나중에 크게 밀 종목이고 지금 계속 우리가 그때 소개한 이후로부터도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가져온 종목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어서 네. 우리 지난번에 백주 소개해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예. 공부가주도 얘기했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뭐였었죠? 제일 많이 네. 귀주모태주, 네네. 오량액, 그다음에 하나 더 해드렸던 게 수정박. 수정박. 네. 수정박. 귀주모태주는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네. 오량액은 작년 최고가에 도달했고요. 거의 도달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수정박은 조금 더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도 오버슈팅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네. 이제 1월, 2월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덥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맥주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첫 번째 맥주 무슨 맥주일까요? 아시는 맥주일 거예요. 제가 아는 중국 맥주 칭따오밖에 없는데. 예, 칭따오 맥주. 그거예요? 예. 칭따오 맥주 하나 갖고 왔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칭따오 맥주는 뭐 술자리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100년 이상 전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중국의 해외 그 유럽 국가, 영국이나 얘네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사실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네네. 동양 문화에 맞게 좀 청결하고 깔끔한 맛.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이나 굉장히 인지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스탁 옵션을 최근 이렇게 부여할 만큼 이게 굉장히 지금 크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 그다음에 앞에서 검증된 백주가 지금 이렇게 잘 가는 걸 봐서 네. 이것도 좀 소비로서 좀 담아 보실 만한 그런 주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광 맥주라고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얘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벨기에 기술이 접목된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라거 중에서도 좀 스트롱 라거, 그러니까 5도씨 이상 넘어가면 보통 스트롱 라거라고 많이 하는데 얘가 12도짜리, 뭐 8도짜리 우리 맥주가요? 네, 우리 거의 뭐 소맥을 합쳐놓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술을 이렇게 강연한 것도 아닌데 얘가 아무튼 최근에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50% 빠졌어요. 40-50% 빠졌다고요? 예, 빠져서 실적 발표가 2월 말일경인가 그때 났는데 그게 주가 반영이 많이 돼서 이제 굉장히 크게 주저앉았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맥주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좀 강한 맥주, 오히려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알려진 맥주예요. 네네. 근데 국내에서는 좀 모르는 맥주인데 이제 여러 맥주 회사들 중국 회사들 중에서 오히려 유럽인들이 좀 이렇게 좀 인정받는 그런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귀주 모태주, 오량액, 수정방, 칭다오, 주광 맥주. 네. 시즌, 그러니까 계절성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우선순위 매겨 보자면 그래도 귀주 모태주부터 오량액, 수정방 이 정도 순서겠죠? 네, 사실 그 백주는 사계절 다 유효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맥주는 제가 즐겨 마셨던 경험치로 보면 여름이 가장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보실 만한, 관심으로 두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칭다오 맥주나 이제 주광 맥주의 경우에는 그 시즌, 그러니까 계절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 오신 거고 여전히 최우선은 이제 귀주 모태주가 먼저고 오량액, 그다음에 수정방 이 정도 수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